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먼저 원인과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췌장 이자라고도 하는데요. 주로 이제 그 소화, 효소와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로서 후복막, 좀 등 쪽에 있죠. 그래서 그 이제 또 해부학적으로 따지면은 뭐 머리, 몸통, 꼬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정중앙에 있고 대부분 이제 이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길쭉하고 이렇게 돼 있고, 특징적으로는 이 췌장의 담즙이 내려가는 길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췌장에 암이 이제 이런 췌장의 두부 머리 쪽에 있으면은 황달이 오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췌장암에 걸리는 분 중에서 일부에서는 황달이 오게 되는 이유가 이 췌장에 있는 이 두부 쪽에 혹이 담도를 눌러서 오게 되죠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얼굴이 노래지고 몸이 가렵기 때문에 조금 조기에 올 수가 있는데, 이 몸통이나 꼬리 쪽에 췌장암이 있으면은 자극성이 없으면은 조금 진행이 된 상태로 오게 됩니다.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진단이 좀 빨리 되는 분도 있고요, 좀 이렇게 늦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췌장암을 진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췌장의 특징적인 구조가 있고요. 또 후복막 등 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일부 환자분들에서는 좀 등이 아프다 그런 얘기가 있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췌장암은 정의는 췌장에 생기는 암세포로 이루어진 종양을 말하는 거고요. 대부분이 선암종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외에도 낭종성 암이나 뭐 신경 내분비 종양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췌장의 혹이나 종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췌장암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20만 명 이상이 발생하고 전체 암 발생 2.1%,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소화기 암 중에서 5위 정도고요. 전체 암 발생의 2.4%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췌장암은 이제 우리나라 2011년 국립암센터 데이터로 보면은 한 전체 21만 명 중에 2.3%에서 한 3,000명에서 4,000명 정도가 매년 새로 진단되는 거로 되어 있고요. 담도암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. 이 췌장암의 특징은 아쉽게도 조기 진단이 어렵다는 거죠. 그래서 사실 이거런 문제를 좀 나중에 소개를 좀 해보자 하는데요. 또 크기가 작아도 췌장에 침윤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. 왜냐면은 아까 그 췌장이 위치가 후복막이고 주위에 혈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진단 당시에 혈관 침범이 많습니다. 그래서 수술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, 그 다음에 전이가 될 가능성이 많죠. 그래서 진단 당시 완전 수술을 해서 그 절제가 가능한 경우는 암은 전체 췌장암의 20% 이내로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전체 암, 수술한 환자와 수술 안 한 환자 포함했을 때 예후는 5년 생존율이 6% 이내고, 수술이 안 됐을 경우는 평균 생존 기간은 6개월 이내, 이런 식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. 그 증상이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. 초기에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가 않아서 발견이 어렵습니다. 그래서 췌장에 아까 두부 쪽은 황달이 있어서 올 수가 있다고 그러지만 몸통이나 그 꼬리, 췌장에 그쪽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검진에서 CT를 찍거나 해서 우연히 발견해서 진짜 약간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 해서 발견해 수술하는 경우 외에는 상당히 진단이 어렵고요. 그때 또 매번 CT를 찍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리고 증상이 상당히 비특이적입니다. 그래서 사실 식욕 감소 다 있을 수 있죠. 체중 감소도 다이어트하면 있을 수 있고, 배도 아플 수 있고. 그러니까 황달 빼고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. 근데 이 중에서도 좀 유심히 보실 거는 뭐냐면은 50세 이후에서 갑자기 좀 당이 올라간다든지,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설사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도 변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런 게 한 2, 3개월 정도 진행이 되면 괜찮겠지 하는 것보다는 한번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통증은 나타나는 경우는 상당히 좀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좀 경한 증상이 있었을 때 한번 의심할 수 있지만, 상당히 또 이런 거 갖고 또 여러 가지 자세한 검사를 했지만 특별히 나오는 경우도 없는 경우도 많고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양의 위치, 크기, 전이 정도에 따라서는 췌장의 머리 쪽, 가운데 두부 쪽에는 황달이 올 수 있지만 중간이나 꼬리 부분의 췌장에서는 증상이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에 대해서는 좀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진단에서는 그게 크게 도움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원인은 이제 위험 인자를 이제 물어보는데, 대부분 췌장암 걸리시면은 이제 가족분들하고 환자분이 궁금한 게 그거죠. 내가 이게 언제 걸렸고,
그럼 가족분들은 그러면은 우리 가족들은 괜찮을 거냐 딱 두 가지인데 그러면은 위험 인자가 뭐가 있냐면은 대부분 흔한 건 이제 흡연이 있습니다. 그리고 나이는 50세 이전에 드물다고 되어 있지만 요즘에는 상당히 또 젊은 분도 많고요. 그다음 비만도 위험 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췌장 관련 질환에서는 만성 췌장염과 당뇨 환자가 있을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유전으로는 뭐 유전성 비용종성 대장암이나 유전성 췌장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일부 췌장 낭성 종양, 뭐 췌관 내 점액 분비성 종양이나 장액성 낭성 종양도 이 췌장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스크린이라는데 조기 진단을 가능하느냐 그런 데서는 좀 논란의 여지는 많지만은 지금 미국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조기 진단을 해보자는 노력이 좀 찾아지고 있는데 그 유전성 췌장염이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만성 췌장염이 하나인데 이제 그 세 가지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. 그 유전성 췌장염이 있는 경우는 일반인보다 26배 정도 췌장암의 위험 인자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가족성 유방 난소암이나 이제 가족분들 중 여러분들이 뭐 췌장암의 그 가족이 있으시고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1세대 친족, 이제 1세대 그 가족들 분 중에서 한 명이 아니고 2명 이상 췌장암이 있는 경우는 일단 고위험군으로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다기관 연구를 했었을 때 한 216명의 이런 고위험군에서 이제 CT, MRI, 그다음에 저희가 내시경 초음파라는 검사를 하는데요. 이렇게 했었을 때 한 42% 정도에서 췌장의 혹이나 췌관 확장, 그러니까 어느 정도 췌장암의 위험을 나타내는 시사는 소견이 관찰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런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좀 정기적으로 관찰하기 좋지 않냐. 그런 좀 추세가 있고요. 여기 대해서는 또 연구 필요하지만 그만큼 췌장암에 대해서 조기 진단이 어렵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진단은 복부 초음파 검사는 이제 대부분 개인병원에서 췌장이 종계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 진단하기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사실 초음파를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전에 했는데 괜찮았는데 췌장암이 진단된 분도 계시고 그래서 초음파로는 진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발견을 하면 다행히 뭐 진단해서 치료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뭐 초음파를 해서 내 췌장암에 대해서 어떤 스크리닝을 했다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. CT는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기본적인 검사 중에 하나인데요. 이렇게 이제 췌장의 2배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이 췌관의 확장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CT를 찍고 이제 그 췌관 확장이 있는 분이 있거든요. 췌관이 늘어난 분이 있는데 그 췌관이 늘어났다는 거는 어디가 막혀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췌관의 확장, 그다음에 CT상에서 보이는 췌장의 어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좀 어둡게 보이는 종괴 같은 게 있는 경우는 췌장암을 이제 시사하는 소견이기 때문에 좀 더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. 다음에는 이제 MRI인데 MRI는 주로 CT로 진단이 불확실할 때 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췌장에 종괴가 있으면 동반된 췌관의 확장이 있을 수 있고요. 간혹가다 이제 술을 좀 많이 드시는 분은 이제 만성 췌장염이 있으면 췌관 확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경우 뭐 다 뭐 췌장암은 아닌데 아무래도 만성 췌장염 자체도 췌장암의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뭐 금주를 하면서 좀 정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.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입원을 해서 이제 저희가 하는 과정인데요. 그 내시경으로 이제 췌관 조영술을 해서 이렇게 췌장암이 있을 때는 담도가 이렇게 약간 막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 조직 검사도 할 수 있고요. 저희가 그 담도 배액관을 해서 그 담즙을 좀 빼주는 그런 치료 시술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PET-CT라고 해서 양전자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것도 이제 입원해서 저희가 스테이징, 암의 병기를 할 때 많이 쓰는데 주로 이제 수술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 간 같은데 전이가 돼서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PET-CT를 찍어가지고 그 불필요한 수술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입원해서 그 수술 전에 PET-CT를 찍어서 그 다른 원격 전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곤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거 CA19-9라고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건강검진에서 많이 검사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또 이제 표지자가 종양암 표지자, 뭐 췌장 담도암이라 해가지고 뭐 외래로 많이 오시죠.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걱정하는 게 그거죠. 내가 뭐 췌담도암이 걸렸나 하고 뭐
근데 이제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정상 수치가 37까지인데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이 오르죠. 한 뭐 50이나 뭐 60 그러는데 대부분 검사하면 특별한 게 나오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어떤 딱 측정을 하면 250 이상이면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르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거든요. 근데 여자분들은 그 수치가 좀 경하게 오르고 하는 경우는 95% 정도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특이적인 검사는 안 됩니다. 여기 좀 말씀드린 대로고요. 그러니까 양성질환에서 올라갈 수 있고 보시다시피 뭐 산부인과 질환, 내분비, 뭐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저하증, 호흡기 질환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올라갈 수 있고요. 뭐 한약 섭취 때문에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잘 모른다는 거죠. 올라갔을 때. 하지만 이제 췌장암이 이거 혹이 있는데 이게 염증이 이제 애매할 때 감별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. 그래서 이제 그 기준치도 좀 불확실한 단점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시킬 내시형 초음파. 근데 이게 저희는 이제 주로 저희가 하는 거는 그 수면 내시경을 하면서 내시경 끝에 초음파가 달려 있습니다. 여러분이 아시는 그 초음파는 이렇게 배에다가 이렇게 뭐 기계를 대가지고 문지르잖아요. 근데 저희는 이제 내시경 끝에 초음파로 해가지고 이제 위나 십이장에서 바로 췌장을 가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검사 중에서는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 장점은 요즘에 CT가 요즘 방사선에 노출돼서 좀 걱정이 많으신데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스크리닝 할 때는 CT보다는 내시경 초음파를 많이 하게 됩니다. 그래서 환자 증례를 보시면은 이분은 그냥 75세 여자 환자분인데 초장에 물혹이 있다고 해서 내원을 하셨고 대신에 CA19-가 좀 올라갔어요. 그래서 37이 정상인데 142로. 그래서 CT를 찍었더니 약간 좀 어둑어둑한 부분이 보이고요. 여기 부분인데. 그래서 판독은 췌장의 낭성 종양. 여기 보시면 이게 물혹으로 이렇게 보이죠. 그래서 일단 판독은 그냥 췌장의 낭성 종양 해가지고 뭐 경과로 관찰하자 그랬습니다. 근데 이제 내시경 초음파를 봤는데요. 이게 이제 동영상인데 여기 보시면은 물혹하고는 달리 좀 이렇게 덩어리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. 지금 여기 이게 내시경 sep침 흡인 검사를 해서 바늘로 조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CT하고 MRI하고 보면 좀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. 그건 뭐냐면은 이 내시경 초음파가 이렇게 위나 십이장에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. 그래서 가장 해상도나 어떤 판독할 때는 정확할 수 있고요. 이와 같이 그 바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안에 세포를 얻는 거죠. 시술 시간은 한 20분 정도에서 30분 정도 이내인데 그래서 조직 검사를 얻어서 이게 과연 그냥 뭐 물혹이냐 아니면 암이냐 그런 거를 이제 감별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. 그래서 이 환자는 그 판독은 물론 CT나 MR은 췌장의 낭성 종양이었지만 조직 검사 경우는 췌장암으로 해서 이미 수술을 했던 케이스고요. 사실 이런 경우는 예후가 좋다고 볼 수 있죠. 왜냐하면 물혹이라고 생각했는데 암이라는 거는 상당히 좀 조기에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런 검사가 도움이 되는 경우고요. 그래서 상당히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뭐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할 겁니다.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소개하는 내용은 이런 아까 말씀드린 고위험 환자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내시경, 췌장암의 가족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유전성 췌장염이 여러 가지 고위험군 환자에서 CT, MRI, 내시경 초음파를 했었을 때 내시경 초음파 검사가 가장 그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CT, MRI 보면은 11%, 33%, 그다음에 내시경 초음파는 42%고요. 그러니까는 대신에 이제 모든 게 뭐 완벽한 검사는 없고요. 보완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해서 아마 의사 선생님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이런 거를 소개를 시켜드리고요. 그래서 좀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은 그 췌장암의 위험 인자를 가진 경우는 선별적으로 아마 추적 검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. 하지만 아직까지도 조기 진단은 어렵고요. 그래서 하지만 조기 진단한 경우는 일반 췌장암이 진행된 것보다는 예후가 좋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췌장암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는 내시경 초음파와 그 조직 검사로 생각이 됩니다. 이상입니다. 원인은 이제 위험 인자를 이제 물어보는데 대부분 췌장암 걸리시면은 이제 가족분들하고 환자분이 궁금한 게 그거죠. 내가 이게 언제 걸렸고 그럼 가족분들은 그러면은 우리 가족들은 괜찮을 거냐 딱 두 가지인데
그러면은 위험인자가 뭐가 있냐면은 대부분 흔한 건 이제 흡연이 있습니다. 그리고 나이는 50세 이전에 드물다고 되어 있지만 요즘에도 상당히 또 젊은 분도 많고요. 비만도 위험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췌장 관련 질환에서는 만성 췌장염과 당뇨 환자가 있을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유전으로는 뭐 유전성 비용종성 대장암이나 유전성 췌장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일부 췌장 낭성 종양, 뭐 췌관 내 점액 분비성 종양이나 장액성 낭성 종양도 이 췌장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스크린이라는데 조기 진단을 가능하느냐 그런 데서는 좀 논란의 여지는 많지만은 지금 미국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조기 진단을 해보자는 노력이 좀 찾아지고 있는데 그 유전성 췌장염이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만성 췌장염이 하나인데 이제 그 세 가지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. 그 유전성 췌장염이 있는 경우는 일반인보다 한 26배 정도 췌장암의 위험 인자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가족성 유방 난소암이나 이제 가족분들 중 여러분들이 뭐 췌장암의 그 가족이 있으시고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1세대 친족, 이제 1세대 그 가족들 분 중에서 한 명이 아니고 2명 이상 췌장암이 있는 경우는 일단 고위험군으로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다기관 연구를 했었을 때 한 216명의 이런 고위험군에서 이제 CT, MRI, 그다음에 저희가 내시경 초음파라는 검사를 하는데요. 이렇게 했었을 때 한 42% 정도에서 췌장의 혹이나 췌관 확장, 그러니까 어느 정도 췌장암의 위험을 나타내는 시사는 소견이 관찰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런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좀 정기적으로 관찰하기 좋지 않냐. 그런 좀 추세가 있고요. 여기 대해서는 또 연구 필요하지만 그만큼 췌장암에 대해서 조기 진단이 어렵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진단은 복부 초음파 검사는 이제 대부분 개인병원에서 췌장이 종계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 진단하기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사실 초음파를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전에 했는데 괜찮았는데 췌장암이 진단된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. 그래서 먼저 원인과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췌장 이자라고도 하는데요. 주로 이제 그 소화, 효소와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로서 후복막, 좀 등 쪽에 있죠. 그래서 그 이제 또 해부학적으로 따지면은 뭐 머리, 몸통, 꼬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정중앙에 있고 대부분 이제 이 이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길쭉하고 이렇게 돼 있고 특징적으로는 이 췌장의 담즙이 내려가는 길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췌장에 암이 이제 이런 췌장의 두부 머리 쪽에 있으면은 황달이 오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췌장암에 걸리는 분 중에서 일부에서는 황달이 오게 되는 이유가 이 췌장에 있는 이 두부 쪽에 혹이 담도를 눌러서 오게 되죠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얼굴이 노래지고 몸이 가렵기 때문에 조금 조기에 올 수가 있는데 이 몸통이나 꼬리 쪽에 췌장암이 있으면은 자극성이 없으면은 조금 진행이 된 상태로 오게 됩니다.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진단이 좀 빨리 되는 분도 있고요. 좀 이렇게 늦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췌장암을 진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췌장의 특징적인 구조가 있고요. 또 후복막 등 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일부 환자분들에서는 좀 등이 아프다 그런 얘기가 있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췌장암은 정의는 췌장에 생기는 암세포로 이루어진 종양을 말하는 거고요. 대부분이 선암종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외에도 낭종성 암이나 뭐 신경 내분비 종양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췌장의 혹이나 종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췌장암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20만 명 이상이 발생하고 전체 암 발생 2.1%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소화기 암 중에서 5위 정도고요. 전체 암 발생의 2.4%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췌장암은 이제 우리나라 2011년 국립암센터 데이터로 보면은 한 전체 21만 명 중에 2.3%에서 한 3,000명에서 4,000명 정도가 매년 새로 진단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. 담도암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. 이 췌장암의 특징은 아쉽게도 조기 진단이 어렵다는 거죠. 그래서 사실 이거런 문제를 좀 나중에 소개를 좀 해보자 하는데요. 또 크기가 작아도 췌장에 침윤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. 왜냐면은 아까 그 췌장이 위치가 후복막이고 주위에 혈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진단 당시에 혈관 침범이 많습니다. 그래서 수술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전이가 될 가능성이 많죠. 그래서
진단 당시 완전 수술을 해서 그 절제가 가능한 경우는 암은 전체 췌장암의 20% 이내로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전체 암, 그 수술한 환자, 수술 안 한 환자 포함했을 때 예후는 5년 생존율이 6% 이내고 수술이 안 됐을 경우는 평균 생존 기간은 6개월 이내 이런 식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. 그 증상이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. 초기에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가 않아서 발견이 어렵습니다. 그래서 그 췌장에 아까 두부 쪽은 뭐 황달이 있어서 올 수가 있다고 그러지만 몸통이나 그 꼬리, 췌장에 그쪽은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검진에서 CT를 찍거나 해서 우연히 발견해서 진짜 그 약간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 해서 발견해 수술하는 경우 외에는 상당히 진단이 어렵고요. 그렇다고 또 매번 CT를 찍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리고 증상이 상당히 비특이적입니다. 그래서 사실 뭐 식욕 감소 뭐 다 있을 수 있죠. 체중 감소도 뭐 다이어트하면 있을 수 있고, 뭐 배도 아플 수 있고. 그러니까 황달 빼고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. 근데 그 이 중에서도 좀 유심히 보실 거는 뭐냐면은 그 50세 이후에서 갑자기 좀 당이 올라간다든지,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설사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도 변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런 게 한 2, 3개월 정도 진행이 되면 괜찮겠지 하는 것보다는 한번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그 통증은 나타나는 경우는 상당히 좀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그 대부분은 이렇게 좀 경한 증상이 있었을 때 한번 의심할 수 있지만 상당히 또 이런 거 갖고 또 여러 가지 자세한 검사를 했지만 뭐 특별히 나오는 경우도 없는 경우도 많고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양의 위치, 크기, 전이 정도에 따라서는 그 췌장의 머리 쪽, 그 가운데 그 두부 쪽에는 황달이 올 수 있지만 그 중간이나 그 꼬리 부분의 췌장에서는 증상이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에 대해서는 좀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진단에서는 그게 크게 도움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CA19-9라고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건강검진에서 많이 검사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또 이제 표지자가 종양암 표지자, 뭐 췌장 담도암이라 해가지고 뭐 외래로 많이 오시죠.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걱정하는 게 그거죠. 아, 내가 뭐 췌담도암이 걸렸나 하고 뭐. 근데 이제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정상 수치가 37까지인데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이 오르죠. 한 뭐 50이나 뭐 60 그러는데 대부분 검사하면 특별한 게 나오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어떤 딱 측정을 하면 250 이상이면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르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거든요. 근데 여자분들은 그 수치가 좀 경하게 오르고 하는 경우는 95% 정도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특이적인 검사는 안 됩니다. 여기 좀 말씀드린 대로고요. 그러니까 양성질환에서 올라갈 수 있고 보시다시피 뭐 산부인과 질환, 내분비, 뭐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저하증, 호흡기 질환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올라갈 수 있고요. 뭐 한약 섭취 때문에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잘 모른다는 거죠. 올라갔을 때. 하지만 이제 췌장암이 이거 혹이 있는데 이게 염증이 이제 애매할 때 감별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. 그래서 이제 그 기준치도 좀 불확실한 단점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내시형 초음파. 근데 이게 저희는 이제 주로 저희가 하는 거는 그 수면 내시경을 하면서 내시경 끝에 초음파가 달려 있습니다. 여러분이 아시는 그 초음파는 이렇게 배에다가 이렇게 뭐 기계를 대가지고 문지르잖아요. 근데 저희는 이제 내시경 끝에 초음파로 해가지고 이제 위나 십이장에서 바로 췌장을 가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검사 중에서는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 장점은 요즘에 CT가 요즘 방사선에 노출돼서 좀 걱정이 많으신데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스크리닝 할 때는 CT보다는 내시경 초음파를 많이 하게 됩니다. 그래서 환자 증례를 보시면은 이분은 그냥 75세 여자 환자분인데 췌장에 물혹이 있다고 해서 내원을 하셨고 대신에 CA19-9가 좀 올라갔어요. 37이 정상인데 142로. 그래서 CT를 찍었더니 약간 좀 어둑어둑한 부분이 보이고요. 여기 부분인데. 그래서 판독은 췌장의 낭성 종양. 여기 보시면 이게 물혹으로 이렇게 보이죠. 그래서 초음파로는 진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발견을 하면 다행히 뭐 진단해서 치료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뭐 초음파를 해서 내 췌장암에 대해서 어떤 스크리닝 했다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. CT는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기본적인 검사 중에 하나인데요. 이렇게 이제 췌장의 두 배에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이 췌간에 확장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CT를 찍고 이제 그 췌간 확장이 있는 분이 있거든요. 췌간이 늘어난 분이 있는데
그 췌관이 늘어났다는 거는 어디가 막혀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이제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췌관의 확장, 그다음에 이 CT상에서 보이는 췌장의 어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좀 어둡게 보이는 종괴 같은 게 있는 경우는 췌장암을 이제 시사하는 소견이기 때문에 좀 더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. 다음에는 이제 MRI인데 MRI는 주로 그 CT로 진단이 불확실할 때 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췌장에 종괴가 있으면 동반된 췌관의 확장이 있을 수 있고요. 간혹가다 이제 술을 좀 많이 드시는 분은 이제 만성 췌장염이 있으면 췌관 확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경우 뭐 다 뭐 췌장암은 아닌데 아무래도 만성 췌장염 자체도 췌장암의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뭐 금주를 하면서 좀 정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.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입원을 해서 이제 저희가 하는 과정인데요. 그 내시경으로 이제 췌관 조영술을 해서 이렇게 췌장암이 있을 때는 담도가 이렇게 약간 막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 조직 검사도 할 수 있고요. 저희가 그 담도 배액관을 해서 그 담즙을 좀 이렇게 빼주는 그런 치료 시술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PET-CT라고 해서 양전자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것도 이제 입원해서 저희가 스테이징, 암의 병기를 할 때 많이 쓰는데 주로 이제 수술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 간 같은 데 전이가 돼서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PET-CT를 찍어가지고 그 불필요한 수술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입원해서 그 수술 전에 PET-CT를 찍어서 그 다른 원격 전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곤 합니다.